정부가 산지를 활용한 생태 축산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밀실 사육으로 인한 분뇨와 질병 등 축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 도의원이 학교 급식실 사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불거졌습니다. 도의원의 갑질 행태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 근대유산 지구의 땅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개발 기대감 때문인데 오히려 당국의 체계적인 개발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축산하면 을의 분뇨와 악취 같은 환경 오염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산지가 특히 많은데도 산기슭의 푸른 목장은 그저 낯선 외국의 풍경일 뿐입니다. 이 같은 반성에서 생태 축산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농가의 수익까지 높여주는 관광형 목장이 대표적인데 그 시범 농장이 지난해 만들어졌습니다. 유룡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풀이 우거진 산 중턱에서 젖소들이 한가로이 점심을 즐기고 있습니다. 소똥이 거름 역할을 하면서 척박한 산기슭이 윤택한 초지로 모습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에 먹일 보리잎도 파릇파릇 물이 올랐습니다. 연맥이라는 건데 이것이 다 크면은 베어가지고 소들한테 먹이고 있는데 한 40% 정도가 전체 사료 중에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풀을 먹고 자란 젖소가 내놓는 청정한 우유와 치즈는 도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도권 유명 매장에 납품됩니다. 아이쿠 생형으로 나가고요. 어린 어머니들이 많이 찾으시고요. 일반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정부는 축산 사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날로 심각해지는 가축 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 생태 축산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18개 시범 농장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료비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축산 환경, 또 산지 생태 이런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좁은 국토에 쏟아지는 가축 분뇨는 우리 농경지가 수용할 수 있는 양의 2배가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토의 70%에 달하는 산지를 활용해 환경도 지키고 농가 소득도 높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지방의회가 권력화한 걸까요? 아니면 의원 개인의 인성과 자질의 문제일까요? 얼마 전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도의회에서 이번엔 초등학교에 압력을 행사한 도의원 때문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전주 시내 한 초등학교로 지역구 도의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학교 동창회에 오랜 기간 깊이 관여해온 이 도의원은 통화에서 노인 초청 행사를 하는데 학교 급식실을 써야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이를 거절했는데 이유는 올해 초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공문 때문입니다. 공문의 근거인 학교 급식 운영 규칙에는 각종 감염 우려 때문에 학사 일정이 아닌 외부 행사에 대해서는 급식실 사용을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사 일정은 학교 교육과정을 뜻하며 학교 교육과정이 없는 급식시설의 사용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하루 뒤 교육청으로부터 걸려온 수많은 전화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외부 행사 금지 공문을 보냈던 인성건강과는 물론 혁신과와 하다못해 승진이나 보직을 관리하는 인사과장까지 학교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 교통이 시끄럽다, 좀 잘 좋게 해결하는 게 어떻겠느냐. 학교에 전화를 걸었던 교육청 관계자들은 그저 사실을 확인하려고 전화한 것이라고 답했고 해당 도의원 역시 의회 업무보고에서 짧게 언급했을 뿐 부담을 줄여 했던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일단은 좀 지역하고 이제 화합하는 차원에서 좀 협조 부탁 그런 부탁을 했겠죠. 학교 측은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의원과 교육청으로 걸려왔던 수많은 전화가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라면서 취재 이후 벌어질 또 다른 불이익에 대해 걱정이 큰 모습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노사정 대타협안을 두고 도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사정 대타협은 야합이며 현행 근로기준법이 명시하는 해고 기준 외에 더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비정규직과 저임금을 유발하는 계약이라며 전주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금속과 화학 등 제조부문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반발 성명을 내는 등 합의안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 근대문화도시가 전국적인 관광지로 관심을 끌면서 구도심인 사업부지의 땅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외지 투기 자본까지 몰리기 때문이라는데 당장 개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군산 근대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올해 2단계에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63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근대문화를 상징하는 건축물과 거리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 재생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도시계획에 따라 지어진 기반시설을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구역은 사유지가 대부분인데다 외지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경우가 적지 않아서 개발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장미동 번화가의 경우 현재 지가가 3.3제곱미터당 많게는 1,000만 원을 호가해 1년 새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미리 와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개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사정이 이렇자 시 당국은 토지 매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근대 건축물 건립도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근대문화도시 쪽에는 토지 매입은 가급적인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거 그런 편익시설은 애곽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근대문화도시에는 올해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화장실이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해 불만을 사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 공동화 해소와 거주여건 개선이라는 명분하에 시작된 근대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자칫 탄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도내 중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됩니다. 국회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지난해 도내 중학교 3학년생 가운데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비율은 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중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2년 2.7%에서 2013년 4.8%로 치솟았고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도내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도교육청이 지난 11일까지 수능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응시생은 모두 2만 1,303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재학생은 399명이 줄었고 졸업생은 337명이 늘어 전체 응시 인원은 102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응시생 가운데 수학 B와 수학 A를 선택한 학생들의 지원 비율은 0.7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3월 도내 조합장 선거에서 있었던 불법 행위를 지난주 보도해드렸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 의지는 구호에 그쳤고 선거 제도 역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올해 3월 전국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만든 홍보 영상입니다. 그간의 조합장 선거에서 워낙 불법 행위가 뿌리 깊었기 때문에 선관위는 공정선거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올해 도내 108개 조합에서 동시선거가 치러졌는데 기부행위 등 69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는 조합별로 선거를 진행했던 과거 5년보다 많은 것으로 2009년부터 13년까지의 적발 건수인 41건에 비해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방지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저희가 같이 치르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을 좀 집중해서 단속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대한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공직선거법과 달리 연설회나 토론회가 금지돼 후보자가 혼자서 선거운동을 해야 했고 이는 현역들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까지 제한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재 조합장들이 유리한, 그래서 후보자들을 대항하는 경쟁 후보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들려고 하다 보니까 선관위는 토론회 신설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도내에서만 현직 조합장 13명이 재판에 넘겨져 선거 책임론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각종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해
안전한 전북 만들기 기본 구상과 실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도지사와 의회 의장, 경찰청장 등 재난 관련 기관장 등은 오늘 도청에서 제1차 도민안전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안전 전북 기본 구상과 실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전 전북 기본 구상은 재난사고의 지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 투자로 재난을 예방하는 내용이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국비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권모군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권군이 입에 물고 있던 손수건이 기도를 막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된 농촌의 고민거리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농업인 행복상담센터가 문을 엽니다. 전북농협과 지방변호사회,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국토정보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16개 기관은 오늘 재능기부 참여협약을 맺고 도내 농협지점에 개설되는 농업인 행복센터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고령화되고 서비스 접근성도 낮은 농촌 지역의 주민을 위해 각종 생활 민원을 농협 창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창구는 내일부터 추석 전까지 서울 삼성그룹 서초사옥 등 10곳에서 전통 장류와 계절 농산물 등 지역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개설합니다. 남원시는 오늘 공설시장과 용남시장 등에서 여성단체 회원들과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열었으며 공무원들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옛 동익산 역사 주변 16,000여 제곱미터에 도내에서 처음으로 LH의 행복주택이 건립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